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들입니다. 오늘도 페어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어밴의 이론 중에서 정신구조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드는 우리의 심리 내적인 이런 정신구조가 자아, 원본능, 그 다음에 초자아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근데 항상 우리 페어밴은 프로이드하고는 다른 이론을 전개해 나왔지요. 페어밴만의 독특한 이론이 있습니다. 페어밴은 우리 정신구조가 먼저 중심적 자아를 중심으로 분열된 자아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 구조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심적 자아입니다. 자, 이 중심적 자아는 프로이드의 자아와 기능적인 관점에서 비슷합니다. 이 자아는 현실의 적응력,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의 뭔가를 통합해낼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아에서 하는 것이죠. 이 중심적 자아도 프로이드의 자아와 기능적인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중심적 자아는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원본능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신 구조들보다 먼저 생겨난 것이 중심적 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다른 것들이 파생되어져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적 자아에서 리비도적 자아하고 내적 파괴자가 분열되어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자아는 항상 의식 차원에 있죠. 근데 이 페어밴이 얘기하는 중심적 자아는 무의식에 있고 그 다음에 전의식에 있고 의식에 다 걸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방향이 좀 틀립니다. 내용이 좀 틀려요. 그 다음에 중심적 자아에서 파생되어져서 분열되어서 나간 것들이 리비도적 자아하고 내적 파괴자 요렇게 있는데 그 리비도적 자아는 바로 프로이드가 말하는 원본능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리비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아지요. 자, 중심적 자아의 파생물입니다. 근데 이 자아는 유아적인 특성을 지녔고요. 조직화가 덜 이루어졌고요. 그러니 당연히 현실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겠지요. 자, 근데 이 리비도적 자아는 무의식 안에 있으면서 내재화된 대상에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집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좀 더 틀리죠. 자, 중심적 자아와 견줄 수 있는 역동적인 구조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원본능하고는 다르다고 우리 페어밴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적 파괴자입니다. 이 안에서 공격성을 막 행하는 그런 내적 파괴자입니다. 이게 자로 IS라고 그러는데 우리 심리 내면 구조 안에서 그냥 막 우리를 죽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파괴자거든요. 그 내적 파괴자. 자, 이 내적 파괴자는 초자하고는 프로이드가 얘기한 초자하고는 또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적 파괴자는 내적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자, 대상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적 구조와 연관되어 있을지라도 전적으로 자아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자아는 대상이 만들어냈죠. 대상의 복합제에 의해서 좋은 대상, 내 엄마, 아버지의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내가 초자아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대상의 복합체지만 자, 이 내적 파괴자는 그런 의미에서 대상하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적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고 전적으로 자아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고 자아 구조라는 점에서 조금씩 많이 틀리지요. 자, 그리고 또 내적 파괴자는 전혀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초자하고 다릅니다. 초자는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근데 내적 파괴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 틀리고요. 자, 초자아는 또 내적 파괴자가 작동하는 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신구조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적 파괴자는 초자아가 작동하는 수준보다 더 아래, 더 깊은 수준에서 우리 무의식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자아가 아니라는 거,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그 어떤 자아의 힘이라고 우리 페어밴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적 자아에서 리비도적 자아가 분열되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내적 파괴자가 또 이것도 자아 구조거든요. 분열되어서 나온다고 우리 페어밴이 얘기하는데 중심적 자아는 다른 어떤 정신 구조보다 먼저 생겨난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상을 또 봐야 되겠지요. 이 자아하고 쌍을 이룬 대상의 분열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 엄마, 아버지, 엄마의 이미지가 더 크거든요. 자, 엄마, 최초의 엄마하고 유아는 리비도적 관계지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리비도 욕구만큼 엄마가 완전히 다 채워주는 건 아니죠. 거기는 반드시 좌절이 따라옵니다. 내 리비도 욕구가 방해를 받지요. 이 좌절의 경험 때문에 아이들의 막 공격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엄마가 딱딱 맞춰서 채워줄 수가 없고 엄마의 양육에는 항상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 리비도적 대상과의 관계에서 이 내 욕구가 좌절되니까 아이가 막 공격성이 나오지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는 그 엄마를 리비도적으로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동안에 그 아이는 그 엄마를 좋은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렇지만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그 아이는 엄마를 나쁜 대상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자, 도덕성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리비도적인 욕구가 만족이 되면, 배가 부르면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예요. 그렇지만 내 배가 고프면, 내가 원하는데 엄마가 빨리빨리 밥 안 주면 그 엄마는 나쁜 엄마예요. 내 리비도적인 욕구에 따라서 그렇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이미지가 지금 두 개로 나눠져 버렸어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자, 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 대상은 두 측면을 가지고 있죠. 좋음과 나쁨을 가지고 있지요. 한편으로는 엄마를 사랑해서 뭔가 유혹하는 거, 엄마를 갖고 싶어하는 그 유혹의 대상이면서도, 엄마한테 갖고 싶고 리비도 욕구를 충족받고 싶은 그 유혹의 대상이면서도 또 충족을 못 시켜주는 좌절하는 대상이죠. 나를 좌절시키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것의 본질적인 나쁨은 그것이 유혹과 좌절을 함께 경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 한 대상 안에 유혹과 좌절을, 좋음과 나쁨을 함께 경험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의 자아 구조가, 정신 구조가 요걸 경험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아이는 엄마를 두 개의 상으로 분열시켜 버리죠. 자, 그래서 그 난처한 상황에 대처하거든요. 좋은 대상, 나쁜 대상으로, 요렇게 모성적 대상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분열시키면서 이 아이가 현실에 적응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좋은 대상은 놔두고요. 나중에 여기 폐업의 이론은 요게 이제 좋은 대상이 초자아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 문제는 요 나쁜 대상인 겁니다. 이 나쁜 대상을 바깥에 놔두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심리구조가 요걸 내 안으로 들여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나쁜 대상을 통제하려고, 내가 이 나쁜 대상을 내가 통제하면서 이것들을 내가 견디려고 이렇게 아이가 이 내 외부 현실에 있는 외상적인 요소, 트라우마적인 요소를 내 안에, 내부 안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재화시킨다는 거지요. 내재화된 나쁜 대상.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내 마음 안에 두면 더 잘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가 그 나쁜 대상을 내재함으로써 그걸 더 나쁜 대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내 안에 나쁜 게 들어와 있으니까 더 힘들지요. 더 통제가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내재화된 나쁜 대상은, 자,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두 개로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쁨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또다시 두 개로 분열되어져요. 자, 필요하지만, 내가 아주 좋아서, 나에게 필요하지만 흥분을 주는 대상. 막 흥분은 주지만, 그걸 또 내가 흥분시켜서 막 따라가서 좋아서 갔는데, 내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없는 사람. 흥분만 시키는 거예요. 찔다닥 그렇게 주는 엄마, 그 흥분시키는 대상이라고 우리 폐업원이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쁜 대상은 나를 자꾸 좌절시키거나 거절하는 대상들, 나를 무시하는 대상들, 요 나쁜 대상, 이렇게 두 개로 분열이 되어져요. 자, 처음에 엄마의 이미지 안에 좋은과 나쁨이 같이 있었는데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은 좋은과 나쁜 대상으로 분열시켜 놨지요. 그래서 좋은 대상은 놔두고요. 나쁜 대상 이거를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 안에 내재화 시켰어요. 내 마음 안에 가져왔어요. 자, 요 나쁜 대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서 두 가지로 또다시 나뉘어집니다. 흥분시키는 대상, 막 흥분시켜서 목마르게 하는 대상. 자, 정말 힘들지요. 그죠? 사랑을 충분히 주면 만족하면 되는데 흥분만 시키고 만족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대상이에요. 흥분시키는 대상하고 또 다른 대상, 거절하는 대상. 나를 자꾸 화나게 만드는 거절하는 대상. 그 대상으로 좋음과 이 나쁜 대상을 이렇게 분열시켜 버립니다. 자, 근데 이 두 개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 분열시켜 놓고는 이 대상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내가 관리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어린아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는 정신기저가 뭐냐면 지도 살기 위해서 이 두 대상을 억압시켜 버려요. 분열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억압의 기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억압의 기제로 인해서 이제 전체 대상에게 집중되었던 중심적 자아, 전체 대상에게 집중되었던 이 리비도가 분열되죠. 에너지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내적인 에너지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죠. 생동감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분열로 생긴 대상들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자아는 어떻게 하느냐면, 중심적 자아는 이 분열시킨 대상하고 또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상하고 자아하고는 항상 관계를 맺거든요. 자, 분열시킨 이 대상하고 억압시켜 있는 이 대상하고 내가 관여를 시키기 위해서, 자, 관계를 하기 위해서 중심적 자아에서는 또 위족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위족을 만들어내서 요것들하고 요 중심적 자아가 요
대상들하고 억압된 대상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리비도적으로 어떤 애착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만, 자 요게 만족스럽게 될까요? 생각만큼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족을 만들어서 이 중심적 자하고 이 대상하고 슬쩍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중심적 자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성을 발현해서 이 위족을 잘라버려요. 이 위적을 잘라버리면서 이 중심적 자아에서부터 이 거절하지요. 이것들 나쁜 대상들을 연결하기 싫다 이래서 위적을 잘라버려서 거절하면서부터 이 대상들이 완전히 분열되어서 나와버리지요. 자, 이 분열되어서 나오는 대상하고 또다시 이제 자아들이 연결되어지기 시켜요. 분열된 자아들이 또 나와 있잖아요. 자, 요 관계들, 분열된 대상들, 분열되면서 억압되어졌지요. 그래서 억압되어지는 과정에 이렇게 중심적 자아가 위족을 걸쳐서 조금 리비도로 관계를 나누었다가 이게 불편하니까 이제 중심적 자아에서 이 위족을 잘라버렸어요. 완전히 이제 파편화되어서 대상들이 나쁜, 흥분시키는 대상과 거절하는 대상이 내 마음 안에 파편화된 걸로 억압된 채로 있어요. 자, 요 대상들하고 내 마음에 이미 분열되어져 있던 중심적 자아에서 떨어져 나온 또 자아들 있죠. 요것들이 또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거든요. 요 속에서 이제 역동들이 펼쳐지면서 또 전쟁이 펼쳐지기 시작하거든요. 요 관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